아는 지인으로부터 유산화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라고 했죠. 네, 영양제를 챙겨 먹기 시작하고 아침엔 완벽한 식단인 뉴트리밀로 식사를 했더니 저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어깨 결림과 만성 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건강하려면 우리 몸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골격계, 근육계, 호르몬계, 신경계, 소화기계와 같은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계통은요, 위, 장, 간과 같은 기관들이 모인 거죠. 그 기관은요, 조직이 모인 것입니다. 왜 건강검진할 때 위 내시경을 했을 때 뭔가 질병이 의심스러우면 의사 선생님이 뭘 하자고 하죠? 조직을 떼어놨다면서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하시죠. 그 이유가 바로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상태를 보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100조 개의 세포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기 위해서 세포에 영향을 주면 되겠네요. 그쵸? 이 세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사람은 배고픔을 느낍니다. 혹시 오늘 저녁은 무엇을 드셨나요? 임금님 수라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형형색색의 색깔 반찬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식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간단하게 레토르트 식품을 드셨나요? 매일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과 대충 끼니만 때우는 사람의 10년 뒤는 어떨까요? 같은 모습일까요? 네,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 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이 대량 영양소는 우리가 에너지를 내는데 아주 중요하고 몸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이라서 3대 영양소라고 꼽힙니다. 그런데 이 3대 영양소가 세포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녀석들이 세포 속으로 전달되기 위해 작게 쪼개지는 걸 가수분해라고 하고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쪼개집니다. 여러분, 몸살 나서 병원에 가시면 포도당 링거 놔주시죠? 세포 속으로 빠르게 전달해서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수분해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산소와 효소이고요. 효소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효소가 필요합니다. 조효소는 다른 말로 미량 영양소, 즉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것이 이제 상식이 된 거죠. 여기에 영양소는 아니지만 중요성이 인정되어서 7대 영양소로 불리는 물과 식이섬유도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챙겨 먹으려고 해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따르죠. 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환경이 너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일과 야채 하나를 키워도 제초제에 각종 화학비료가 들어가고, 맛있는 소고기, 또 그 소고기 또한 항생제의 성장 호르몬, GMO 사료까지 먹여 키우고 있죠. 황사를 넘어서 미세먼지, 새 가구나 벽지에서 나오는 라돈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하고 그 모든 것의 종착지가 바로 인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농식물이 가진 영양소 자체가 줄었다는 겁니다. 사과 하나를 놓고 볼게요. 아침 사과 하나가 금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1950년대에는 사과 하나로 충분히 공급됐던 철분이요. 1998년도에는 어떤가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같은 양의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사과 26개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26개 어떻게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게다가 지금은요, 98년도로부터 25년이나 지난 2023년
음식을 못 먹으면 우리는 질병에 취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는 과잉 섭취하고 조절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은 적게 섭취함으로써 현대인들은 바로 배부른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언급한 문제들을 먼저 알아차리고 2002년도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대 공중보건팀인데요. 보고 계시는 그림은 2008년도에 한 번 더 개정한 식품 피라미드입니다. 붉은 육류, 정제된 빵, 우유, 유제품은 최대한 적게 먹고 통곡류, 좋은 기름인 올리브유, 생선은 많이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찔리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반대의 식습관을 갖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꼭 종합 비타민과 추가의 비타민 D를 먹어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의 오염과 식품의 영양소 부족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제 영양제 먹어야 하는 이유 아시겠죠? 네.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알았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먹어야 할지 너무 어렵죠? 의사에게 물어보려고 하니까요. 의사는 약에 대한 전문가지 영양제에 대해서는 일반의 과정 6년, 전문의 과정 5년, 그 긴 11년의 시간 동안 단 한 학기도 영양제에 관해 듣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추천해달라고 하면 제약회사의 커미션이 높은 제품을 추천해줍니다. 온라인에서 평점이 높은 것은 어떨까요? 과대 광고로 인한 바이럴 마케팅의 문제는 이제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영양에 관한 전문 서적에서 영양제를 고르는 방법으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인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는지는 꼼꼼한 소비자라면 제품마다 가진 라벨과 성분을 보고 선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효능과 그리고 그 몸 안에서 얼마나 사용되어지는지 그걸 나타내는 생체 이용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한가는 각 회사의 광고, 즉 그들의 말 말고는 내가 제대로 판단할 정보가 없습니다. 정말 없을까요? 잠깐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여에스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버드 대학교의 권고이지요. 하루에 한두 번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라 라고 하는 영양제 권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 그 해답은 여기 보시면 2003년도 발표한 책자인데요. 라일 맥윌리엄이라고 하는 박사가 캐나다 보건성의 위임을 받아서 북미 지역의 비타민제를 평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략 요약을 해드리면요. 우리가 비타민제를 고를 때 첫 번째는 그 원료입니다. 우선 합성 원료는 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이지요. 하지만 합성 비타민은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이 너무 피곤할 때 몇 달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몇 년을 먹어도 괜찮지요. 하지만 합성 비타민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뉴트리셔널 닥터가 이제 프로덕트 스코어를 매겨 가지고서 점수를 매겨서 일반인들이 좀 보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마다 리뉴얼 돼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실제 많이 건지 알고 영양소를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네. 이 권위 있는 생화학 박사 라일 맥윌리엄은 캐나다 보건부 장관의 권유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영양제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 국민들이 가이드북 보고 참고해서 훨씬 좋겠네요. 영양제를 섭취하면 되겠네요. 네. 미국의 소비자 단체 중에 이 컨슈머 랩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컨슈머 랩에서는 영양제의 라벨에 쓰이는 함량이 실제 제품에 들어있는지 일치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합격, 불합격을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좋네요. 참고해야 되겠네.
네,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양의 불균형을 문제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국민들에게 영양제를 권장한 나라가 바로 캐나다이고, 또 좋은 영양제를 일반 소비자들이 전문가의 수준으로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캐나다 정부에서, 의뢰해서 전문 기관에서 발간하고 있는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입니다. 전 세계 영양제에 권위 있는 기관, 그리고 의학 박사가 모여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영양제의 표준을 제시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이 책 안에서 한 번도 아니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1등의 평가를 받는 비타민, 미네랄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네,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죠? 바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의 종합 영양제입니다. 의약품 수준으로 개발하고 공급하는 이 영양제는요, 독성이 전혀 없고 96.1%라는 놀라운 생체 이용률과 종합점수 별 5개 만점을 획득함으로써 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시중에서 종합 영양제 중에서 왜 유산화의 영양제를 선택해야 하는지 또 다른 명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게 최소 단위인 세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 세포 안에는요,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태워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화력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토콘드리아 또한 그 기능을 잃어가고 그 수가 줄어들게 되면 비만, 동맥경화,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등이 발생하기가 쉬워요. 바로 미토콘드리아와 건강이 바로 직결됐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부산물, 즉 찌꺼기인 전자를 하나 잃은 활성산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왼쪽 그림, 네, 에너지가 초록색 점, 그리고 활성산소가 빨간색 점이에요. 이렇게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내뿜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오래된 미토콘드리아는요, 활성산소를 훨씬 더 많이 내뿜고 에너지는 조금만 내뿜고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노화와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분자 생물학자로서 균형 잡힌 식습관, 운동, 영양제로 관리한 오른쪽의 빌, 그리고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었던 릭. 이 두 사람은요, 66세 때 완전히 다른 외형과 세포 나이를 갖게 됩니다. 여기 텔로미어 나이가 거의 30세 차이가 나는 쌍둥이에요. 보이시죠? 네, 이 텔로미어가 무엇인지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되고 있다.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인간 노화의 시계라고 불린 텔로미어를 규명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다. 텔로미어를 통해 인체 노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포 핵 속 염색체 끝부분에 있는 텔로미어. 세포 분열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될 때마다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진다. 따라서 더 이상 짧아질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새로운 세포 생성이 멈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화와 수명 측정의 단서인 것이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수가 이 텔로미어 길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덕철 교수 연구팀은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 수와 텔로미어 길이가 연관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 수가 많을수록 텔로미어 길이가 길었다. 노화가 더디고 수명이 길어진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네. mTOR라는 것은 오래된 미토콘드리아를 재활용해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냅니다. 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미토콘드리아랑 텔로미어의 상관관계가 나타낸 영상이었어요. 텔로미어의 길이가 건강과 노화를 나타내고 텔로미어가 이제 복제가 되면 될수록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텔로미어의 길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면 더 젊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미토콘드리아를 살려내는 기술을 바로 유산화가 가지고 있습니다. The mitochondria are your body's energy factories. They produce ATP, nature's universal energy molecule. ATP powers everything from the beating of your heart to the firing of your neurons. Some of the waste products created during energy production are destructive free radicals. As mitochondria age, they grow less efficient, producing less energy and more free radicals, causing more damage. The body naturally replaces old mitochondria, but sometimes that process isn't as regular as we want. The signaling molecule known as mTOR plays a role in the communication that triggers the renewal of old mitochondria. The intelligence complex targets mTOR, tempering its activity to free other key biochemical messengers. These messengers bind to aging mitochondria, signaling mitophagy in the cell. Phagy reduces free radical damage, promotes efficient energy production, and renews aging cellular components. 네. 이 mTOR라는 것은요, 오래된 미토콘드리아를 재활용해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내는 신호를 보내는 분자입니다. 유산화의 인텔리전스 성분이 이 mTOR의 활동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포 안으로 도달해서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술력을 유산화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미토콘드리아를 자양분 삼아서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두 개로 이렇게 분할돼서 점점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기술력입니다. 네, 인텔리전스는요, 미국 특허 출원이 아닌 특허 취득을 했습니다. 향후 20년 동안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포 과학의 전문 기업은 역시 다릅니다. 네, 세포에 영향을 주고 보호하며 활력을 주는 과학 시스템이 바로 유산화의 영양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매일 챙겨 먹는 유산화의 영양제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왜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영양제가 왜 유산화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많은 분들과 만나면 자주 듣는 질문들을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영양제보다 식품으로 먹는 게 좋지 않나요? 네, 물론 자연의 음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조리 과정에서 열을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의 대부분이 파괴됩니다. 또 하루에 필요한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으로 드시려면 생각보다 엄청난 양의 과일, 야채, 생선, 고기들을 먹어야 하는데 그 안에서 다량의 당분, 그리고 중금속, 포화지방산이 오히려 성인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 땅콩은 2.4kg, 네, 계란은 15개, 바나나는 85개, 감자 189개, 닭 26마리.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드실 수 없다면 현명하게 영양제로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영양제도 쉬었다가 먹는 것이 좋지 않나요? 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비타민, 미네랄은요,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영양제로 먹는 것입니다. 밥 한 끼 잘 먹었다고 일주일 굶지 않는 것처럼 매일 챙겨 드셔야 합니다. 특히 유산화는요, 독성이 쌓이거나 장기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 안전성은 미국 FDA, 약전, 영양제 비교 가이드 전문 서적, 컨슈머랩, NSF 인터내셔널 스포츠 인증, 인폼드 초이스 등 세계적인 전문 기관들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쉬지 않고 매일 드셔주셔야겠죠? 네, 종합영양제가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것만 따로 먹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우리 몸은요, 유기적으로 세포는 모두 소통하면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가지의 영양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기초공사가 중요하듯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영양제가 바로 종합영양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내는 게 비타민 B군이라고 알려져 있죠? 비타민 B군은요,
B1 티아민, B2 리보플라빈, B3 나이아신, B5 판토텐산, B6 피리독신, B7 비오틴, B9 엽산, B12 포발라민. 이렇게 8종 중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생체 이용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니 그 생체 이용률과 효과를 위해서 과학적인 배합과 함량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요. 코엔자임 Q10이 B군의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또 코엔자임 Q10의 생성은요, 비타민C와 셀레늄이 돕습니다. 고가의 항암 비타민인 셀레늄은 또 어떨까요?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C와 비타민 E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네, 계속하면 끝이 없을 것 같죠? 이렇듯이 유산화의 헬스팩 안에는 서로의 성분을 보완하고 효능과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영양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만 따로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헬스팩과 영양은 영양 권장량보다 너무 많지 않나요? 네. 영양 권장량은요, 개개인의 영양 필요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음식으로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을 때 확보 가능한 수준. 그것을 권장량으로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의 정도를 정해놓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은 모든 현대인들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단순히 영양의 결핍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영양학자들이 권장량보다 훨씬 더 많은 최적 섭취량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또 유산화의 헬스팩은요, 그 최적 섭취량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영양제는 언제 먹는 게 좋나요? 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요, 나오는 위산과 담즙산,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산에 약한 유산균은요, 아침 공복에 먹는 게 좋고요. 유산균의 먹이인 식이섬유도 함께 공복에 먹는 게 좋습니다. 네, 혹은 자기 전 공복 상태도 괜찮습니다. 네, 종합 비타민, 칼슘은요, 식사 직후인 위산의 분비가 많을 때, 네, 그때 먹어야 하는 게 도움으로 흡수가 더 빨리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코엔자임 Q10이나 비타민 D, 오메가3는요, 담즙산이 흡수를 도우니까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식이섬유인 화이버진은요, 청소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찌꺼기뿐만 아니라 장 속에 남아있는 담즙산, 지방까지 몸 밖으로 끌고 나오거든요. 네, 코키논 30, 그리고 또 바이오메가와 같은 지용성들은 화이버즈와 함께 드시면 네, 안 되겠죠. 그리고 화이버진은 일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니까요. 다른 영양제들과는 30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Q&A는 여기까지고요. 네, Q&A를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생각납니다. 유산화 알약이 커서 삼키기 어려워요. 못 먹겠어요. 네. 아니, 내 몸에 맞춰서 영양이 들어가야지. 목구멍에 맞춰서 먹을 수는 없지 않나요? 네, 약은 아니니까 쪼개 먹어도 괜찮고요. 이 정도로 내 몸을 살리는 영양이면 씹어서라도 먹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네, 씹어서 먹으면요, 잇몸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일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특정한 전염에 의해 발병한 질병을 제외하곤 병의 원인은 일상 생활 속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생활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뇌를 알면 건강해 보인다의 저자 후나하시 도시이코의 말입니다. 몸에 이상과 통증의 증상이 있는데 왜 병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경우가 많죠. 네, 질병으로 가기 전에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원인은 결국 나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음식이 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음식들이 오늘의 나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유산화의 영양제를 알고 드시고 계시다면 앞으로의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의 건강한 나의 모습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내 생활 방식, 식습관, 교정, 영양제를 챙겨 먹는 습관으로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